최순실 씨 그리고 한정범 전 수석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을 했는데요. 특검팀이 과연 이 방어벽을 어떻게 뚫을 것인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한편 국회 국정수사특위는 청문회 사전 모의 의혹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태원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지금 들어와 있는 속보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수사를 준비하고 있죠. 특검팀에서 삼성의 장충기 사장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하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특검 사무실 소환은 아니고요. 외부에서 접촉 중이라고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자, 삼성의 장충기 사장을 특검이 조사 중인데요. 삼성의 승마협회를 통해서 최순실 씨 측에 돈을 건네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정 변호사님, 이 삼성에 대해서 삼성에 지금 관련돼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특검에서 이제 계속해서 관련자 소환 조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미르 재단하고 K스포츠 재단에 관해서는 전 대기업을 상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삼성의 경우에는 독일에서 최순실 씨가 세운 그 회사에 돈을 약 94억 원을 보낸 것이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재단법인 미르나 재단법인 K스포츠단과 별개의 것입니다. 근데 그 94억 원이 갖고 한 200억 원을 지원할 약속을 했답니다. 문제는 그 지원의 혜택을 받을 사람이 정유라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것은 사실은 승마협회에서 공적으로 지원했다기보다는 최순실 씨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고 건네준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건 뇌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차원에서 불러 조사하는 겁니다. 뇌물죄의 고리를 밝히기 위한 그렇습니다. 조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이제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어제 재판에 최순실 씨가 나왔습니다. 최순실 씨가 과연 나올 것이냐,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집중이 되는데. 수의를 입은 모습의 최순실 씨 어제 재판에서 준비기일 재판이었습니다만은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먼저 변호인의 말부터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피고인과 그다음에 안종범 수석 대통령 간에 3자 공모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점에 대해서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이 점에 대한 철저한 입증이 또 심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이 1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개인데 그 가운데 8개는 대통령과 안종범 수석, 피고인 3자 공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자 공모가 없었다는 거기 때문에 8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전부 공모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종범 수석과 피고인 간에 2자 공모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부분 역시 안종범 수석과 피고인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뭐 모든 혐의를 부인을 했고요. 특히 공모 자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 피고인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가 하면 검찰의 공소 사실은 뭔가 하면 대통령과 또 안종범 수석과 공모해서 직권 남용을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직권을 남용하려면 그 사람이 공무원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죠. 그럼 공모가 아니라고 한다면 최순실은 자동적으로 무죄가 되는 거죠. 안종범은 공무원이고 대통령도 공무원이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 공모가 있건 없건 범죄가 별도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데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 관계가 인정이 안 되면 지금 공소 사실 중에 지금 변호의 말 맞더라 8개는 원천부터 무죄가 되는 거죠. 어떻게 거기 관여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지금 공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에게 적용이 된 혐의가 11개인데 그중에 8개가 이제 공모와 관련이 돼 있어서 적용이 되는 혐의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안종범 수석과 공모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 공모 이게 서로 이제 그 모르는 사이다. 공모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이 글쎄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득입니까, 실입니까? 박 대통령한테도 득이 되죠. 특히 지금 이렇게 공모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이제 최순실 씨가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는 아까 제 TV 보신 대로 국민 여러분 제가 죽을 지을 짓으면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얼핏 이제 어제 공판 준비기이긴 했습니다만은 뭐 인정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라고 부인을 했죠. 예. 근데 결국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의 변호인이 지난번에 유영하 변호사가 주장한 그거와 괴를 같이 하는 거죠. 그때도 이 미르 재단이나 케이스포츠 재단은 국정시행의 일환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하고 일화를 같이 하는 것이고 또 지금 탄핵 소추에서 그 탄핵 재판에 있어서도 비슷한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과 괴를 같이 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공모 관계를 부인하는 게 지금 피고인들에게 모두 득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이죠. 예.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나는 그 최순실하고 그렇게 서로 짜고 나쁜 짓 한 거 아니다. 그 사람이 네. 나쁜 짓 한 건 몰랐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모관계를 부인하면 박 대통령 입장에도 편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삼자가 다 공모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공모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모두 모여서 같이 논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뜻일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어떻게 일반적인 공모는 셋이 예. 모여서 하는 걸 공모라 그러지만 우리 형법은 순차적인 공모라 그래서 A는 B와 B는 C와 공모한 경우도 공모를 치거든요. 예. 판례에서. 네. 예. 근데 이 경우는 아예 그런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박 대통령은 아니 최순실이 그렇게 나쁜 짓 한 건 난 전혀 몰랐다. 그다음에 안종범은 또 나는 대통령 지시만 받아서 성실히 수행을 했다. 공모를 성실히 집행했다. 난 그 뒤에 최순실이 있는 것도 몰랐다. 그러니까 예. 나는 잘못이 없다. 예. 또 박 대통령은 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는 정당한 업무 집행을 지시했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혹시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한 것인지 그건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최순실은 개인적으로 그런 이익을 취한 건 난 모른다. 예. 네. 그러니까 세 사람이 다 죄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주장에 따르면. 예. 자, 또 어제는 최 씨 측의 변호인이 태블릿 PC가 누구 것인지에 네. 대한 의문도 지금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자꾸 이 태블릿 PC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일단 겁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태블릿 PC가 이제 그 모 방송국에 나타남으로써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네. 그 다음 날 이제 박 대통령이 그 연설문의 경우에 일부 도움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발당이 됐기도 했거니와 그 안에는 청와대에서 나온 많은 문서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서들을 보면 어느 정도 국제에 관여를 했는지가 밝혀지거든요. 예. 근데 사실 우리 법에는 국정농단죄라는 건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는 하지만 국정을 농단했다면 예를 들어서 나라의 뭐 장차관을 누구를 임명한다든지 나라의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권한 없이 관여했다면 예. 그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국사법이거든요. 일반 예. 형사법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 그걸 증거 능력 부인하면 그러니까 증거를 못 쓰게 한다 그러면 굉장히 유리하죠. 네. 또 한 가지는 이걸 감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예. 그 시간을 좀 끌어보자 그런 것도 있고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네.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의 것이냐 아니냐 또 그리고 이게 어떻게 취득이 됐느냐 이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어떻게 입수했냐는 건 아마도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은 어떤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증거 능력이 예. 없다는 건 증거를 쓸 수 없다 이겁니다. 그 내용에 관계없이 예. 네. 아마 그런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특히 최순실 씨가 이제 독일에서 있을 때 전화로 이제 그 조작할 지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걔들이 훔쳐간 걸로 하자. 그렇죠. 근데 예. 결국 그건 도둑질에 간 것이니까 그 물건은 증거로 못 쓴다. 아마 그런 주장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해서도 그 최순실 측에서는 반박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도 사실 굉장한 증거가 될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안종범 수석이 뭐 박 대통령이 불러준 걸 꼼꼼히 받아 적었다는데 30페이지짜리 17건이 나왔거든요. 약 예. 510페이지 아닙니까?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박 대통령이 대기업의 오너들이나 회장들 만날 때 독대한 그런 내용들. 네. 그다음에 일일이 지시한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적혀 있다고 한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안종범 수석이 쓴 것이 틀림없다면 예. 결국은 네. 박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다음에 대기업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또 어떤 대가가 오갔는지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죠. 예. 네. 그런 점에서 꽤 이 재판에서 큰 기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앞서서 얘기했던 최순실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미증을 모의했다 하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그렇습니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누리당의 이제 친박계 이제 국정조사 투기 위원들 가운데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 정동춘 이사장을 만났다는 사람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지금 뭐 이만희 의원이나 이완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완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증인을 이렇게 만난 것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청문회를 하면서
너무 정리가 안 된 그 질문하면 시간을 낭비하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나볼 수는 있겠죠, 물론. 예. 그러나 만나볼 때 진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다든지 유혹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위증 교사로 처벌을 받게 되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만난 사람들을 불러 조사를 해보면 진짜 그냥 청문회에서 물어보기 위해서 정리하는 차원이었는지 아니면 아이 그건 이렇게 가자 이런 식으로 어떤 진술을 지시를 한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위증 교사냐 아니냐가 이제 정해지는 것이고 만약에 위증 교사 인정이 되면 예. 국회에서의 증언에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분은 국회의원직을 걸고 맹세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뭐 그래서 뭐 그러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위증 교사 했다면 네. 국회의원직이 아니라 교도소로 가야 됩니다. 예. 지금 뭐 그런데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보자면은 그런 식으로 그 질문이 유도가 됐고 또 그런 답변을 얻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고영태 씨는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박헌영 과장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근데 상당히 검찰-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의 수사 결과에 의하면 이 최순실 씨의 동선과 이 태블릿 PC의 이동 경로가 항상 일치한다는 거죠. 그렇죠. 최순실 씨가 독일에 갔을 때는 그 태블릿 PC도 독일에 있었고, 예. 그다음에 제주도 갔을 때는 태블릿 PC도 제주도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태블릿 PC는 최순실 씨 또는 최순실 씨의 몸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네. 그렇다고 한다면 고영태 씨가 이렇게 수없이 같이 다니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검찰은 최순실 씨 것이 분명히 맞다고 하는 것이고 과연 위증 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번 22일 날 증인으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정동준 이사장, 고영태 씨, 또 K스포츠재단의 박현영 과장 예. 세 사람이 나오니까 3자 대면을 해서 뭔가 좀 밝혀져야 될 것이고 거기서 안 밝혀지면 특검에 밝혀야 될 일이죠. 예. 네. 지금 현재 이제 국조특위위원들이 이렇게 위증교사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뭐 의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 오늘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